아까 우리 이 유석영 본부장 그리고 전학군 본부장께서 계속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세미나에 왔다. 저놈들이 뭐 때문에 오라고 그러나?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공을 했던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카네기라든가 빌 포터라든가 또는 여러 록펠러라든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건 성공한 사람들이 직접 자기 경험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그것이 심리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처음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은 에밀 쿠에라고 프랑스 약사였죠. 그래서 모든 성공학은 쿠에이즘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쿠에이즘이 말은 아주 엄청나게 고상한데 핵심은 뭐냐 하면은 당신이 성공한다고 믿으면 성공한다. 그게 쿠에이즘이에요. 당신이 성공한다고 믿으면 성공한다. 그러면 그럴 거예요.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왜 안 돼?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건 망상입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그건 희망사항이에요. 꿈은 뭐가 되느냐 하면 나는 부자가 되겠다예요. 자, 그러면 슬라이드 맨 마지막 장 한번 줘보세요. 맨 마지막 장. 자, 요거예요. 당신이 소망을 했으면 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망을 달성하는 게 꿈인데 여기 6가지 원칙이 있다. 요걸 누가 얘기한 거냐면 요 카네기가 그랬어요. 카네기. 근데 카네기가 자기 친인척과 그 다음에 종업원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별 용 빼는 재주나 있는 줄 알고 많이 모였어요. 근데 카네기 말을 맞다 하고 실천에 옮긴 사람은 20명 전부 부자가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게 어려운 거냐 말이에요. 당신이 바라는 돈의 금액을 명확하게 정하라. 이게 꿈이에요. 나는 2018년 5월 31일까지 월천댁이 되겠다. 이게 꿈이에요.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되겠다. 누구에게 다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놓고 카네기는, 근데 이 사람은 뭐라 적어놨냐면 카네기가 이 사람한테 이걸 연구해보라 그랬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정확하게 바로 이 사람 책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건 자기 머리로 판단해. 무엇을 해야 내가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느냐? 그걸 자기가 결정해야 되죠. 미용실을 해도 좋고 떡볶이집을 해도 좋아요. 뭘 해도 좋은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1,000만 원이 벌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이니까 애터미 사업을 해서 벌겠다. 이렇게 정했어.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할래? 언제까지? 기일이 없으면 목표가 아니다 그랬어요. 기한이 없으면. 그러니까 2018년 5월 31일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계획을 세우고 즉각 행동에 들어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행동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행동계획이 어설프게 되었다 하더라도 즉각 행동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손자들 공부하라고 하면 앉아가지고 연필 깎다 1시간 가. 연필 깎다. 그래가지고 밥 먹으라고 하면 공부하려고 하면 밥 먹으라고 한다고 또 야단이. 그러니까 계획 세우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요 카네기, 나폴레옹 힐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칙은 4가지예요. 이 4가지를 종이에 적는다. 그 다음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큰 소리로 읽는다. 이거 뭐가 어려워? 그런데 카네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6번째다 그랬어요. 앞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적어가지고 지금 성공학자들은, 근데 카네기는 당신의 침대 머리맡에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큰 소리로 외워라 그래서 5번씩. 그러놓고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성공학자들은 침대 맡에만 붙이지 말고 동선에 다 붙여라 그랬어요. 냉장고 앞에, 화장대 앞에, 차 앞에 다 붙여라. 그러놓고 계속 중얼중얼해라 미친놈처럼. 그런데 요건 직접 자기가 어려운 환경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카네기를 학교를 어디 나왔어요?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이거. 초등학교 4학년 중퇴. 스코틀랜드에서 하도 가난해가지고 농부의 아들로 가난해가지고 미국 피츠버그로 이민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계 최고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부자가 어떻게 됐나 봤더니 요것밖에 없더라. 요것밖에 없더라.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가? 자녀가 어디 학교 다니세요? 자녀, 카이스트, 카이스트를 다니는데, 야, 너 오늘 엄마가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3시에 XX 이 커피숍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XX 커피숍에서 만나자. 근데 4시가 돼도 안 와. 4시가 돼도 안 와. 분명히 엄마하고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4시가 돼도 안 와. 이때 뭐라고 생각하는가 말이야. 아, 우리 아들이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청와대에 불려갔나? 아니지. 잘생겨가지고 표지 모델을 좀 해달라고 광고회사에 갔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자식이 오다 교통사고 안 났을까? 우선 납치 안 당했을까? 이렇게 불길한 생각을 해요. 청와대에 간다 그런 생각을 하는 엄마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안 오지? 무슨 짓일까? 교통사고는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의식의 작동인데 정신분석학자들은 우리의 무의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꽉 차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발견한 것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정신분석학을 만들었던 지그문트 프로이트인데 프로이트의 제자에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스위스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2개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있잖아요. 생각. 자,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아이고 머리가 이렇게 찌그러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의식, 요게 우리의 의식이에요. 의식. 나는 애터미 세미나에 가겠다. 나는 2018년 5월 31일까지 월천댁이 되겠다. 이게 의식이에요.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반드시 스타마스터가 되겠다. 이게 의식이에요. 그런데 이만큼 뭐가 있냐면은 요 밑에 이보다 훨씬 크게 이게 의식입니다. 의식. 컨셔스고 이게 무의식이가 자리 맡고 있어요. 무의식. 그런데 의식에 비하면 무의식은 훨씬 커요. 자기가 잊어버렸어. 잊어버리는데 우리의 무의식은 잊지 않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혹시 여기 여성 사장님들 중에 임신했을 때 뭔가를 먹었는데 구역질이 났어. 그건 그 순간 이후 잊어버렸어. 근데 지금도 그걸 보면 먹기 싫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은 일단 경험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그게 나오더라고. 어떤 아가씨가 그린포비아에 걸려 있어. 그린포비아. 그러니까 그 아가씨는 넓은 이파리만 보면 공포감을 가져. 넓은 초록색 이파리를 보면 공포감을 가져.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도 누군가가 상추쌈을 하거나 깻잎쌈을 하면은 갑자기 공포가 치밀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처를 못 가. 이 푸른잎 포비아에 그린 포비아가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왜 그러는지를 몰라. 왜 그러는지를. 그래서 이 최면, 우리나라 그 최면 전문가 있죠? 최면을 걸어서
무의식에 있는 걸 처음에는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무의식에 들어있는 거. 내 의식으로는 모르겠는데 무의식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왜 그러는지. 끄집어내서 슬슬 물으니까 뭐가 나오냐 하면은 어렸을 때 상추쌈을 하나 체한 거야. 그게 자기도 모르는데 무의식은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 그걸. 그래가지고 최면수 사가 계속 얘기를 해. 다른 사람은 다른 친구는 맛있게 먹는데 한번 먹어볼래요? 그러니까 줘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 몽롱한 상태에서 상추를 우적우적 씹어 먹어. 맛있죠? 맛있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딱 깨놨는데 그 뒤부터는 한 달 후에 다시 또 재방황을 하더라고. 아주 잘 먹는데. 다시 말하면 무의식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칼 융이 보니까 이 무의식 말고 개인 무의식 말고 우리 민족 전체 또는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 인류가 이 땅 위에 살기 시작하면서 DNA 속에 들어가 있던 무의식이 후손에게 전달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그린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도 사이즈가 다르네 이것도.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만큼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인류 전체적으로 우리 민족 전체적으로 이게 무의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번도 태어나서 보지도 않았는데 뱀을 보면 기분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게 뭐냐는 거야. 배우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는데 어린아이들은 누가 설명도 안 해줬는데 어두움을 두려워해. 그렇죠? 캄캄한 데를 안 가려고 그래. 이걸 보고 칼 융은 이게 뭐냐는 거야. 전혀 얘가 경험도 안 했는데 왜 전 인류가 똑같이 반응하느냐 이게. 마야의 어떤 조각 무늬를 보면은 고대 에집트의 무늬하고 같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가 있느냐. 어떤 나라 민요를 들어도 어떻습니까? 우선 많이 들어본 노래인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선 많이 들어본 노래인데? 그러니까 이런 무의식이 집단 무의식이 있어가지고 표현이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칼 융의 업적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나는 여기서 의식은 그러니까 겨자씨만큼밖에 안 돼요. 이 무의식은 인류 전체를 다 감싸고 있으니까 나는 2018년 5월 31일까지 월천댁이 되어야지 이렇게 하는데 요 무의식은 굉장히 파워풀해서 네가 어떻게 고등학교도 꼴찌한 것이 네가 어떻게 계속 이렇게 여기서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런데 요놈은 더 그래. 요놈은 야 니까짓 게 무슨 월천댁이야. 요놈이 더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성공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이 파지티브한 이 의식을 나는 반드시 2018년 5월 31일까지 월천댁이 되겠다. 요건 아주 적은 의식의 분야인데 요걸 카네기가 반복하라고 하는 것은요. 반복해서 계속 날마다 하라고 하는 것은 그걸 오토서제스션이라고 합니다. 자기 암시라고 그래. 자기가 자기에게 암시를 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요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집어넣는데 요 집단 무의식까지 내려가는데 문제는 요 무의식이라는 놈도 부정적이어서 막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서 이걸 여기에 집어넣으려고. 집어넣으면 여기서 강의 듣고 일주일간 가서 했더니 친구한테 갔더니 네가 어쩌다고 그렇게 됐냐? 너나 해라 너나 뭐 그러고 화장품 한번 써보라고 하면 너나 써라 너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주일간 어때요? 맥이 쭉 빠져. 그러면 그걸 가만 놔두면 요 의식 자체가 부정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좋은 기가 사람의 기랍니다. 사람의 기. 어떤 기인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의 기가 가장 좋대요. 긍정적인. 그래서 여기 와서
스폰서와 서로 커뮤니케이션 파트너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긍정적인 길을 다시 받아 살아나서 내 의식 자체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집어넣으면 3년을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버틴다는 거예요. 왜? 많은 전쟁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100으로 본다면 전쟁이 없던 기간은 8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계속 싸우고 죽이고 피 흘리고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부정적인 게 꽉 차버린단 말이에요. 인류의 경험이에요. 인류의 경험, 부정적인 게 꽉 차버려요. 긍정적인 건 별로 없어. 심리학자는 생존 본능이라고 그럽니다. 살아남으려고 하는 본능이에요. 좋은 뉴스는 내가 무시해도 나한테 피해가 없어. 그렇죠? 나쁜 뉴스는 잘못했다가는 나와 내 가족에 피해가 와. 그러니까 그것은 빨리 전파를 해야 돼.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한 수단이 나쁜 뉴스는 관심이 많고 좋은 뉴스는 별로 관심이 없어.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성공하는 데는 굉장히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만큼 아주 겨자씨만큼 한 요 자기 믿음을 그것만 가지고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아내는 게 힘들다는 게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예요. 이걸 계속적으로 오토서그제션, 자기 암시를 통해서 내 무의식을 전체를 긍정적으로 바꾸지는 못할 망정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긍정적으로 바꿔주면 몇 년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 나와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가 뭡니까? 지금 에너지 덩어리죠. 에너지 덩어리란 말이에요. 에너지를 주고받는 거란 말이에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그런 여기서 파지티브한 길을 내가 지금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긍정적인 길을 여기 모여 앉아있는 것 자체가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간 뛰기를 힘이 나오기 때문에 1년간 안 나오다가 아무것도 안 되던데 계속 나오니까 되더라 하는 게 자기가 그만 기3을 늘렸다는 거예요. 운은 여기 왔다는 거, 이 정보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운이니까 운만 가지고 절대로 안 돼요. 기3이 필요하다. 기3. 자,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피케티가 이미 주장한 거죠. 문제는 빈곤 탈출률이에요. 2006년까지 가난하게 태어난 부모 밑에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 중에 7사람 중에 3사람이 빈곤을 탈출해서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012년 어떻게 됐어요? 줄어요, 이것도. 빈곤 탈출을 못한다. 그래서 상류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사다리가 없어졌다. 그러거든. 사다리가 없어졌다. 사다리가 있어요. 있는데 어려운 거야, 이게. 자, 다음. 자, 이게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마천이라는 분이 동양 최고의 역사 기록인 사기에 기록된, 사기가 70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69권에 있는 69권의 화식열전이 나와 있습니다. 화는 재물이고 우리가 화폐할 때 화자 있죠? 화폐할 때 이 화자 있습니다. 이 재물이라는 얘기고 식자는 저것이 이식할 때 늘린다 그 말이에요. 예, 늘린다. 늘릴 식자죠. 그러니까 재물을 늘려가는 방법 그 말이에요. 대개 사람들은 상대방의 부가 자기 것의 10배가 되면 헐뜯고 자기보다 조금 부자면 헐뜯어. 자식 무식한 놈이 돈만 많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돈은 좀 있다는데 사람이 교양머리가 없어. 그런 식으로 헐뜯어. 그 다음에 100배가 되면 무서워하여 꺼리며 만나기가 무서워해. 나보다 재산이 100배야. 소득이 100배야. 그 다음에 1000배가 되면 그 일을 해주고 10,000배가 되면 그 종이 된다. 이것이 만물의 이치다. 대체로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는 데는 잘 보세요. 농업이 공업만 못하고 공업이 상업만 못하다. 여러분 다 장사꾼이에요. 참 직업 잘 택하셨어. 상업만 못하다. 자 보세요. 자수문 그 비단 짜는 거 있죠. 자수문과 같은 공업을 하기보다는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라. 이것은 말단의 상업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를 얻는 길임을 뜻한다. 이게 사마천 사기 화식열전 제69원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게 2000년 동안의 불변의 진리예요. 또 부유해지는 데에는 정해진 직업이었고 재물에는 정해진 주인이 없다. 주인 없는 재물은 먼저 차지하는 놈이 임자야.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재물이 모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와장 부서지듯 없어진다. 이것이 기와장 부서지듯 없어진다. 그 말이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와야란 말이에요. 청금의 부자는 한 도부 군주에 맘먹고 그만큼의 가진 부자는 왕과 즐거움을 함께한다. 이건희 회장님, 우리 정몽구 회장님 청와대에서 같이 식사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어찌 이른바 소봉이라고 할 만한 자들이 아닌가. 소봉은 옛날에 벼슬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봉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똑같다. 그러니까 사마천은요, 가난하게 살아다 그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그런데 부자가 되는 방법이 많으니까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이 있어. 가난하면서도 노래가지 않는 건 부끄러운 것이다. 이게 2000년 전 얘기, 지금도 그래요. 자, 집이 가난하고 어버이는 늙고 많죠? 처자는 연약하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정신 차려라 그 말이에요. 지금 철 따라 조상의 제조도 지내지 못하고 음식과 의복까지도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면서도 이러한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면 비할 데 없이 못난 사람이다. 부끄러운 것, 그러니까 못 사는 것은 떳떳한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거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그래서 재물이 없는 사람은 힘써 일하고 조금 있는 사람은 지혜를 짜내고 조금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화식을 해나갈 것이냐 그 지혜를 짠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시기를 노려 더욱더 큰 이득을 얻으려 한다. 언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으냐. 재산 많은 사람은 그거 생각합니다. 근데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언제 뭘 투자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힘써 일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부를 늘리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화식의 대강이다. 자, 다음. 이런 말까지 써놨어. 자본을 가지면 일 안 해도 된다. 그 말까지 써놨어요. 자, 이러한 것들 앞에 이제 큰 목장, 과수원, 농장 등이 부의 자원이다. 이것을 가진 사람들은 시장을 기웃기를 필요도 없고 다른 마을로 나가서 장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가만히 앉아 수입을 기다리면 된다. 처사는 벼슬하지 않고 시골에 사는 선비입니다. 처사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서도 수입이 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그럼 애터비의 자본은 뭐예요? 휴먼 네트워크예요. 조직이에요. 조직이에요. 조직이 크면 가만히 있어도 수입이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자본이 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본이 뭔가를 알아야 돼. 그런데 그 자본을 쌓지도 않고 자본이 라인이거든요. 애터미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가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인데 요게 적당량 5,000이 되면은 더 이상 수당이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5,000이 되도록 자본이 크지 않다. 네트워크가 크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수입이 들어오질 않아요. 생기지 않습니다. 생기지 않아요. 요 많이 번 사람이죠. 스티브 잡스하고 빌 게이츠입니다. 둘이 만나서 아름답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하게 태어난 건 당신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늙는 건 당신 잘못이다. 가난하게 태어나는 게 내가 거기 태어나고 싶어서 났어요? 그건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컸습니까? 완전히 미혼모 아들이죠. 미혼모 아들이어서 미혼모가 키울 수가 없으니 입양을 했죠.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세계 최고 부자가 됐어요. 빌 게이츠는 제법 유복했어요. 유복했지만은 엄청난 노력을 해서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 그만두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됐어요. 둘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응?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 죄가 아니다. 어떤 데는 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가난하게 늙는 건 당신 죄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왜 그게 죄가 되겠어요? 자녀에게 가난을 물려주니까 그래요. 당신 대에서 왜 가난을 끊지 못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자, 다음. 그래서 애터미 비즈니스는 빅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빈곤 탈출을 할 수가 있어요. 빈곤 탈출의 사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빈곤 탈출을 할 수 있지만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버티는 힘이 있어야 돼. 버티는 힘. 3년간 버티는 힘. 근데 가만히 앉아 버티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100년을 버텨도 개꼬리 3년 담궈도 황무 안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죽어라고 해야 돼. 몰입. 소위 몰입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예. 그럼 빈곤 탈출이 가능하려면 뭘 하든지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가능합니다. 첫째는 재심합력.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여기서 나는 게으르게 일했다.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죽으라고 했는데 왜 안 될까? 혼자 힘으로 하니까 안 돼서 혼자. 혼자 힘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재심합력. 힘을 합해야 됩니다. 같이. 합해야 되고 이렇게 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자기 시스템이 없으면 시스템 속에 자기가 시스템에 들어와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시스템이에요. 그런 문제. 두 번째는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재심합력을 해도 위에 스폰서나 오너가 다 가져간다면 자기는 앵벌이 노릇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앵벌이 신세밖에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퀄리티나 에퀴티냐는 문제. 이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퀄리티가 아니에요. 에퀴티예요. 이퀄리티는 똑같이 높이를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요 놈은 무지무지 잘 보이고 자식은 안 보여. 그렇잖아요. 에퀴티는 큰 놈은 그냥 놔두고 작은 놈들은 더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에퀴티예요. 형평성과 평등성의 문제예요. 경제학 원론의 제1장에 나오는 것은 그래서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라고 돼 있어요. 효율성이 있어야 돼.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너무 소득 분배가 불공평하면 효율성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형평성을 추구해야 돼. 에피션시와 에퀴티의 문제예요. 그래서 5천만 원까지 둔 것은 에피션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주지 않는 것은 에퀴티의 문제예요. 그리고 밑에 세일즈 마스터에게 가장 많은 비율을 배분하는 것도 에퀴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조화되지 않으면요, 그 조직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한 달에 5천만 원 버시면은 좀 적습니까? 괜찮아하잖아요. 괜찮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에서 왜 근데 그 선을 끊었느냐? 그렇게 해야 에피션시가 있어요. 효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끊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 다음. 그러면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하든지 3H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먼저 헤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식과 지혜를 어디다 쓰려고 그러느냐? 올바른 의사결정이에요. 내가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하는 게 타당한 거냐? 내가 이 성공할 수 있을 거냐? 그것은 쿨헤드로 판단해 보셔야 돼. 그리고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 꿈이 있어야 돼, 꿈. 나는 반드시 2018년 5월 30일까지 월천택이 되겠다 하는 꿈이 있어야지. 월천택이 돼 있으면 좋겠다. 이건 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희망사항이에요. 두 번째, 쿨헤드만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웜 하트. 이게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고 내 파트너들과 동반성장하겠다. 동반성장하겠다. 그러면 덕이 쌓여요. 덕이 쌓이면 뭐가 됩니까? 적토성산이 되는 거예요. 밑에 라인이 계속 쌓이면서 산을 이루면 거기서 바람과 비가 저절로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쿨헤드 웜하트만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몸을 움직여야 돼. 비지 핸드가 있어요. 부지런한 손발이 있어야 된다고요. 가만히 앉아서 아침에 센터에 출근해가지고 신문 뚜적거리면서 이놈 죽일 놈, 저놈 죽일 놈, 다 죽일 놈. 그러고 라면 끓여 먹고 집에 가. 그래가지고 오늘 출근했다고 그래. 무슨 출근한 거야, 그게? 그런 게 아니라고. 전투 현장에서 뛰어야 돼. 전투 현장. 전투 현장은 유혈이 낭자합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 전투 현장은요, 정말 유혈이 낭자예요. 자, 다음. 이솝우화에 나오는 당나귀 팔러 가는 아들과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죠.
장에 팔러 가는데 아버지 아들이 당나귀 끌고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유를 해. 야, 저렇게 건강한 당나귀를 사람이 타고 가면 되게끔 하는 당나귀를 모시고 가나 어떠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 그래서 아들을 태우고 갔단 말이에요. 아들을 태우고 가니까 얼마쯤 가니까 사람들이 또 욕을 퍼부어. 저런 못된 놈의 새끼가 있나. 늙은 애비를 거치고 지가 젊은 놈이 타고 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들이 타고 아버지가 내렸어. 아들이 내리고. 얼마쯤 가니까 또 사람들이 욕을 퍼부어. 저런 잔인한 애비가 있나. 어린 아들을 걷게 하고 지가 타고 가다니. 그리고 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니까 그것도 그럴듯해. 그래 둘이 타고 갔어. 둘이 타고 가니까 또 어떤 마을에 가니까 사람들이 욕을 퍼붓기 시작해. 저런 8대 장성 같은 놈이 두 놈이 타가지고 당나귀가 곧 죽겠네. 그 당나귀 표정을 보라고 말이야. 곧 죽겠네. 아버지가 보니까 당나귀 얼굴이 노랗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좋은 수가 있다. 다리를 묶어가지고 둘이 메고 가자. 둘이 메고 가다가 메고 가는 꼴을 보고 다리를 건너가는데 앞에 마을에서 또 웃어. 당나귀를 모시고 사는 놈, 그저 얼간이 같은 놈도 있구만 하면서 박수를 치고 웃으니까 당나귀가 깜짝 놀라가지고 강물에 빠져 죽어버렸어. 다시 말하면 이솝이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충고는 그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예요. 수단과 목표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장에 가는 이유는 당나귀를 팔러 가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은 그건 수단에 불과하는 거예요. 수단에 불과한데 수단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다 결국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버렸어. 결국은 이솝이 하는 얘기는 당신이 확실한 주관적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라고요. 자, 2018년 5월 32일까지 모두 월천댁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